안녕하세요. 안기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통장에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2026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다루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 기존 영상들을 보면 통장, 잔액, 재산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같은 내용으로 이미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냐, 통장 잔액은 얼마나 됐냐, 500만 원 넘으면 탈락이냐, 이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또 올리는 이유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통장에 돈을 조금만 모으면 혹시나 내가 탈락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셔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다룬 질문이긴 하지만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수급자의 재산은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에 얼마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은 다시 하면 나의 지금 내가 집이 있다. 보증금이 아니라 내가 자가에 산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 그럼 보증금이 얼마인지, 2000cc 미만 자동차가 300만 원짜리가 있다. 보험이 있다. 안보험이 됐든 실손보험이 됐든 실비보험이 됐든 주식이 있다. 청약통장에 얼마 납입해 있다. 예금 적금 이걸 다 합쳐서 판단하기 때문에 딱 하나 내 지금 통장 예금 적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는 나의 나머지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두 합쳐서 판단한다. 두 번째, 지역마다 다릅니다. 16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165쪽에 보면 제가 이 출처와 근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누군가와 언쟁이 벌어졌거나 아닌데 수급자는 500만 원 넘으면 탈락이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몇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165쪽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기본재산액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데 소득 환산에서 제외한다. 재산을 산정할 때 빼겠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적용 금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마찬가지 어떤 급여 이 중에 하나만 받아도 기초수급자죠. 서울은 9,900, 경기도는 8,000,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 그 외 지역은 5,300입니다. 이게 재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전체 재산, 그분 홍길동 씨의 모든 재산, 보증금이 얼마 있고 보험이 얼마 있고,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라 그래서 내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돌려받게 될 금액, 그걸 재산으로 봅니다. 혹시나 내가 물려받은 땅이 있다, 이것도 전부 재산으로 합쳐서 이 금액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본인 집에 살면 자가주택이 되겠고, 남의 집 전월세를 살면 보증금이 되겠고, 일반 재산은 대부분 땅이죠. 또는 자동차. 금융재산은 보험, 주식, 펀드 또는 청약통장, 예금 적금 이 순서대로 공제한다. 사실 그래서 이 금액 내가 서울 사는데 3천만 원이 있다. 모든 재산을 합쳤어. 근데 이게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건 이 금액이 넘어갔을 때가 무슨 차이가 있지, 총 재산액이 이 숫자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디서 무슨 순서로 빼든 상관은 없습니다. 보시면 금융재산, 여기에 바로 통장 잔액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많이 떠돌아요. 5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 마치 도시괴담, 잘못된 거짓,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5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에 관해서도 제가 아까 5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는데 이것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은 아마도 같은 책자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48쪽에 보면 금융재산 중에서 공제해 주는 거, 빼주는 게 가구당, 개인당이 아니라 가구당 500만 원을 빼준다고 돼 있습니다. 즉,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9,900이 아니라 500만 원을 한 번 더 빼주니까 1억 400, 경기도는 8,500, 광역시 세종시는 여기는 8,200,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당장 쓸 돈이라고 해서 생활준비금을 통장 잔액을 500만 원을 한 번 더 빼주겠다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고는 통장은 5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 라고들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빼준다고 이미 돼 있죠. 기본자산을 뺄 때. 그래서 5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도 당연히 빼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자산액을 넘어가면, 그러면 혹시나 내가 돈을 모으다가 경기도 사는 분인데 8천만 원이 넘어가면 바로 수급자 탈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넘어가게 됐을 때 차감하는 거,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은 아까 말했던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게 되면
경기도인데 내가 8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득 환산을 해서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경기도인데 8천만 원보다 넘어간 게 만약에 집이다, 보증금이다, 그러면 거기다 1% 정도를 곱하고요. 넘어간 재산이 땅이다, 4.17%를 곱하고요. 넘어간 재산이 예적금이다, 금융자산이다, 그러면 6.16%를 곱해서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난 생계급여 안 받는데, 그러면 주거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점점 올라가서 만약에 8천만 원인데 한 1억이 넘어갔다. 그럼 2천만 원 초과됐죠. 그럼 거기다가 6.16% 곱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자로 봐서 그때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본 재산액이라고 말했던 이 지역에 따라 다른 165쪽에 나와 있던 서울 9,900, 경기도 8,000이라고 하는 이 기준 넘어가면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수급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더 넘어가면 어떤 기준, 아예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가면 그때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진 않고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예시를 하나 들면 얼마들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뭐 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 지역이라고 했고 9,900, 8,000, 7,700, 5,300이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다가 500만 원을 한 번 더 해야 되긴 하죠. 근데 오늘은 계산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0은 빼고 9,900이라는 기준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이거를 순서대로 쭉 써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서울 사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물려받은 땅이 3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최대 금액은 1,900만 원이죠. 수급비가 깎이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분이 내가 보증금 1,000에 뭐 월세 50만 원에 살다가 쭉 있으면 마지막에 다 더했을 때 8천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5천만 원까지는 통장에 잔액을 갖고 있어도 됩니다. 수급자가 통장에 5천만 원이나 있다고? 예, 아무 문제 없고 가능합니다. 반대로 여기는 위에 걸 두 개를 더했을 때 7,700이면 잔액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죠. 춘천도 여기를 이렇게 보면 그 외 지역은 5,300이 기준이니까 보증금이 4천, 땅이 3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유의하셔야 되실 거는 이자가 발생하면 수급비가 깎입니다. 기초수급자는 1년에 이자가 24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24만 원이 넘어가면 이자 소득이라 그래서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금이든 적금이든 통장에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수급자를 벗어나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장기저축의 경우에는 좀 더 차감해 주는 게 있지만 그냥 뭐 수급자를 내가 벗어나려고 탈수급할 생각은 없는데 하시는 분이 통장 잔액을 5천, 6천 갖고 있게 되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죠. 그때는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급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는 통장을 찾아낼 필요가 없고 그냥 입출금 통장, 입출금 통장이라고 하면 0.01% 정도 이자, 1년을 예금을 해도 뭐 이자가 1,000원, 2,000원 밖에 생기지 않는 그런 통장에 입금하나 마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통장 잔액을 1,900만 원, 5천만 원 넘어가도 다른 재산과 다 합쳐서 기준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업데이트한다. 제 영상을 꾸준히 몇 년간 지속해서 보신 분이라면 똑같은 내용인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네, 맞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종종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난 최근에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예전 영상을 추천하진 않더라. 그래서 기존 영상들을 전혀 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업데이트 차원에서 다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